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멋진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같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철없고 이기적인 농가는 이혼에 갈라서 버렸죠. 제가 앞에 저를 소개할 때 왜 멋진 커리어라고 했느냐고요? 저는 저 스스로 능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40대 중반의 여성치곤 매우 성공한 사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 때조차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저 사랑으로 품어줬죠.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이런 능력 좋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호강에 겨웠던 걸까요? 남편은 저에게 바람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이혼해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직업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젊어서부터 이쪽 분야에서만 일을 해왔고 젊은 시절엔 주로 대기업에서 일을 하며 배워왔었죠. 이제는 엄연한 제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직원 수만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한 번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한량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연애 당시에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했었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었고 능력 있고 성실하게 일도 잘한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혼 직전에 직장 동료와 크게 다투고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겠노라며 큰 소리를 떵떵 쳤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가 뜬 곳도 없었고 웬만한 중소기업은 본인 성에 차지 않는다며 대기업 채용 공고가 뜨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기다리기만 하다 결혼할 당시에 무직인 상태에서 결혼하게 됐었습니다. 그때야 제가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돈은 내가 벌면 되니 그냥 몸만 와도 괜찮다고 했을 때였죠. 그리고 남편은 이전에 주식으로 크게 돈을 벌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식으로 다시 성공할 거라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그 이후로 찾아오지 않았고 퇴직금마저 모두 쏟아부어 홀라당 날려먹고 말았죠. 남편은 저에게 금전적으로 많이 의지했습니다. 일을 빨리 구하지 않는 것도 제가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 더 아니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버릇을 잘못 들인 셈이죠. 물론 제가 벌어오는 돈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두 사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 하나 안 번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나태해지는 남편의 모습이 저는 보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여보, 일은 언제 구할 거야? 이 정도면 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사람이 계속 쉬면 끝도 없이 쉬고 싶어지고 나태해져. 뭐 큰돈 바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다시 일자리 구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놀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는 걸 어떡해. 내가 뭐 평생 논대? 나도 일자리는 계속 알아보고 있어. 근데 다 내가 안 해본 것들 뿐이고 마음에 당기는 직장이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일하려면 어느 정도 나랑 맞는 곳을 가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받던 월급보다 더 잘 쳐주는 좋은 곳을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괜찮은 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뭐 내가 맨날 놀고 먹고 자고 하는 식충이도 아니고 집을 더럽히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 생산직 일자리는 널렸어, 여보. 대기업에서 일해놓으니까 눈이 높아져서 그런 거지. 그리고 전에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다시 대기업을 가야지 뭐하러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 능력도 괜찮으면서. 그리고 식충이라고 한 적은 없지만 치우고 살지는 않잖아. 먹고 남긴 컵라면에 과자 봉지에. 그리고 도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씻은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꼬질꼬질하게 있는 거냐고. 그리고 집에만 있을 거면 차라리 집안일이라도 조금씩 하던지. 아무리 로봇 청소기 있다지만 손 안 닿는 부분은 일일이 닦아줘야 하는데 먼지 쌓이는 거 보고도 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설거지도 왜 본인이 먹은 거를 내가 일 마치고 올 때까지 쌓아놓느냐고. 나가서 돈 벌라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지고 퍼지니까 움직이라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야. 일이라도 가면 사람이 좀 움직이게 되니까. 아이, 정말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치우면 되잖아, 치우면. 내가 뭐 얼마나 어지리 핀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내가 쉬고 있는 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정 부러우면 여보도 조금 쉬어. 여보 돈 많잖아. 돈 못 벌어 죽은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그렇게 월화수목금 다 일할 필요 있느냐고. 당신이 이참에 조금 쉬면서 일해. 무슨 여자가 그렇게 독하게 일하는 거야?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도 될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나한테 그만 뭐라 하고 여보도 일주일에 2번만 출근하고 그렇게 좀 해. 사장인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해? 지금 내가 말하는 요지를 모르겠어? 돈 안 벌어와도 되니까 좀 움직이라고. 맨날 소파에 누워만 있지 말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맨날 먹는 배달 음식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때마다 사 입는 옷에 가끔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사 먹는 술은 누구 돈으로 먹는데? 내 카드로 사고 먹고 하고 있잖아. 양심이라도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최소한으로도 해놓든가. 술 먹고 벗어놓은 양말 아직도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내가 당신 언제 치우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태 안 치웠더라? 쉬는 건 좋은데 여보, 자신마저 내려놓고 살지는 말라고. 아, 진짜 그만 사람 좀 달달 좀 볶아 좀. 왜 안 하던 잔소리야? 나도 한때는 돈 엄청 벌었던 사람이야. 왜 이래 진짜. 그리고 언제는 돈은 당신이 벌어도 되니까 나보고 몸만 와도 된다며. 근데 왜 인제 와서 딴소리야? 그 말 믿고 장가 온 건데 인제 와서 일 안 하고 뭐라고 하면 뭐 나보고 어쩌라고. 다시 돌려보내기라도 할 거야? 결혼했으면 여보가 책임져야지. 아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좀. 당신 돈 잘 벌었던 거 알지? 근데 그 좋은 능력 썩히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하는 소리 아니야. 충분히 능력도 되는데 왜 집에서 누워만 있냐고. 그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런 게으름뱅이가 돼버린 거냐고. 나 게으름뱅이랑 결혼한 거 아니고 성실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내 결혼을 후회하게끔 만들지 말아달라고.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립니다. 그래서 40이 넘어도 생각하는 게 그저 어린애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남편이랑 대화하고 있으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그 성실했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팔아버린 걸까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의 잔소리에 못 이겨 몇 군데 면접도 보고 직장을 구하려 시도는 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죽상이 되어 돌아왔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월급이 작다는 둥,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철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도대체 누가 받아줄까 걱정이 됐지만 계속 이렇게 놀고 있다간 진짜 평생 빈대가 되어버릴 것 같아 저는 어떻게든 남편이 일을 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최후의 수단으로 저는 아는 지인의 직장에 이력서를 넣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게 되면서 고객으로 먼저 만났었고 시간이 지나 점점 친분이 두터워졌었습니다. 그분은 중소기업 회사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남편이 전에 일했던 직장과는 월급 차이는 조금 날지라도 안정적인 직장이고 흠댈 곳이 없었죠. 마침 그 직장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길래 냉큼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은 남편이 볼 것이기 때문에 합격 전까지는 그분께 일절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고, 만약 합격하게 되면 그때 돼서 넌지시 남편이 입사했으니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만이라도 드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툴툴거리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도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추천해준 곳이 본인 마음에 들었는지 면접도 잘 보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은 경력직 채용 부분에서 채용이 확정되었고 드디어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다시금 멀쩡하게 씻고 다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하나 봅니다. 이제 일도 다니겠다. 오랜만에 그 지인분께 연락을 드려 식사라도 하자고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에 또 지인분 소개해 주셨다 들었어요. 저희 인테리어는 부장님이 다 먹여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지인 소개만 지금 벌써 10명이 넘으셔요. 아유, 여기만큼 믿고 맡길 데가 없어서 그렇지 확실하게 잘해주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소개해줘야지.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이번에 새로 자취한다고 이사했는데 아마 나중에 신혼집으로 쭉 이어서 살 건가 봐.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손볼 게 있다고 해서 그때 또 연락하려 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주셨네. 어머, 정말요? 저야 맡겨주시면 완전히 확실하게 해드리죠.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남편 지난 상반기 때 부장님 회사에 취직했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괜히 저희 남편 뽑아달라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생산직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이름 들으면 아시려나? 생산 경력직? 내가 알기로 경력직은 3명밖에 안 뽑은 거로 아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최훈이에요. 최훈? 외자 맞지? 안 그래도 들어온 사람 중에 외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특이해서 기억을 하거든. 근데 이거 우리 사장님이 알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게 나도 전에 들은 이야기라 확실하진 않다만 새로 들어온 생산직 경력직 중에 유부남이라 들었는데 유독 여자 직원들한테 얄궂게 구는 직원이 1명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생산직 쪽에 여자 직원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어쩌다 여직원만 만났다면 말 걸고 그렇게 장난치고, 특히 이번에 보건관리자로 여직원이 1명 새로 들어왔는데 20대 후반이지 아마? 그 직원한테 유독 관심을 자주 보인다고 틈만 나면 불러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둘이 같이 있는 걸 본 직원들이 제법 많더라고. 2사람 밖에서도 사적으로 만난다는 소문도 돌던데 그게 자네 신랑은 아니겠지? 네? 에이, 설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저희 남편 여자한테 일절 관심도 없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유부남 주제에 어떻게 20대 여자분을 꼬시겠어요. 꼬임 당하는 그 여자도 웃기죠. 죽어도 저희 남편 아닐 거예요. 저희 남편 여자한테 대시 한번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고백하고 제가 결혼하자 하고 데려왔을까요? 다른 사람일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회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대요? 그것도 남들 다 보라는 식으로. 어휴, 진짜 생각이 너무 없네요. 근데 이름이 외자라고 했던 게 계속 생각이 나서 귀도 훤칠하고 제법 인물도 괜찮다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자네 신랑 아니야?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경력이 다른 경력직들보다 훨씬 좋았었어. 대기업 생산직에서도 일했다고 했었고 대기업 다닌 이력은 한 사람뿐이었거든. 진짜 한 사람뿐이에요?
외적인 부분만 들었을 땐 신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대기업 경력자가 한 사람뿐이면 저희 신랑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부장님, 그럼 부장님도 직접 신랑이 그 여직원분이랑 붙어 다니시는 걸 보셨어요? 아니, 나는 이야기로만 들었다니까. 대기업 경력직은 한 사람뿐이었어. 이름도 맞는 것 같고. 아이고 참 이건 머리 아프게 됐네. 일단 내가 이야기했다고는 하지 말고 최근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어?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면 둘 사이도 제법 의심이 가는데 말이지. 진짜 배짱이처럼 놀고 먹기만 해서 일 좀 하라고 회사 추천해줬더니 거기 가서 바람이나 피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의심 가는 행동. 아, 최근에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찌된 일인가 물으니 최근에 친구가 이혼을 했다나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위로 삼아 통화를 자주 해주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통화 목록에도 온통 그 친구 이름뿐이고, 근데 사실은 그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 친구 이름 그 여자 직원 아니야? 아유,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는 그렇게 남편 회사 부장님과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상태였죠. 부장님이 하신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고 정말로 바람이 사실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슴이 순간 턱 막히는 기분도 들었죠. 제가 남편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이유도 남편은 정말 숫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유부남인데 그럴 리가 있을까 싶기도 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행동을 조금 면밀히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용히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누군가와 통화를 나누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느 때나 다름없이 이혼한 친구이겠거니 생각하려던 찰나 부장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대화 내용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티 안 내려고 해도 좋은 걸 어떻게 해. 자꾸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일이 집중 안 될 정도로 생각이 나는 걸. 그러게 누가 그렇게 예쁘게 생기래? 사람 일 좀 하자고 일 좀. 내가 진짜 자기 때문에 일할 맛이라도 나지 집에 오면 맨날 마누라 등살에 아주 죽을 지경이야. 이 여자는 분명 돈독이 오른 게 분명해. 모아놓은 돈도 많고 부동산도 있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아득바득거리는지. 아휴, 그래도 뭐 마누라 잔소리 덕분에 이렇게 취업해서 자기도 만난 거니 고맙다고 절해야 되는 건가?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 만나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분 아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집이라고 안 했어요?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회사에서 사람들도 이제 눈치를 많이 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으면 여기저기서 다들 최 대리님 아니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난감해요. 마누라 지금 놀러 나가서 집에 없어. 그냥 친한 사이라고 해야지 어쩌겠어. 인사팀에선 내가 유부남인 것도 알 텐데 사귄다고 하면 나보다 자기가 욕먹을 테니까 내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그냥 친한 사이라고 둘러대자. 나도 당분간 조금 자제해볼게. 내가 욕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말로.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히고 지금이야 나를 안주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보가 욕 안 먹으려면 내가 처신을 잘해야지. 아무리 보고 싶어도 회사에서는 조심할게. 나 때문에 곤란해지면 안 되지. 이제 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고마워요.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 아 참, 그리고 나 이번 달에 집 계약해야 하는데
글쎄 지난달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이나 더 올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야 한다고. 딱히 지금 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당장에 시중에 2천만 원이 어디서 생기냐고요. 뭐? 무슨 그런 집주인이 다 있대.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왜 한 달 전에나 하는 거야? 기간을 좀 넉넉히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올리는 게 어디 있어? 나도 돈 관리는 마누라가 하고 있어서 몰래 빌려줄 수도 없고 진짜 나쁜 집주인이네. 집주인도 돈이 많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올려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안에 대출을 받기도 그렇고 계속 사정사정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사는 오피스텔 시세가 너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세금 못 마련하면 금액대에 맞춰서 이사 나가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집 정도 오래 들었고 너무 좋은데 진짜 나가기 싫거든요. 우리 이쁜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네. 나도 혹시나 와이프 몰래 빼낼 수 있는 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워낙 돈이 많아서 2천만 원 슬쩍 해도 아마 티도 안 나고 전혀 모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았지? 생각하면 오히려 머리 아프니까 집 생각은 하지 말고 푹 자. 집은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 볼 테니까. 알았지? 우리 이쁜이 많이 사랑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통화 내용을 전부 듣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이 걱정하셨던 그 경력직에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다니.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당장에 통화 도중에 뛰쳐들어가 머리끄덩이라도 잡아당기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걸로는 제 화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로 가 곧장 샤워부터 하고 이 상황을 정리하자 싶어 머리를 식혔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제가 겪고 있으니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김치 따기를 날려야 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 물이라도 벗어 두 놈에게 뿌려야 할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진정하고 한층 더 차분해진 상태로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고 그제야 저를 본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왔어? 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문 알아서 열고 들어왔고 도어락 소리도 다 들렸어. 뭐하고 있었길래 사람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어? 나야. 친구랑 통화하고 있었지. 혹시 통화하는 거 들었어? 아니, 통화 내용은 못 들었어. 왜? 내 얘기라도 했어?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왜 이렇게 쩔쩔매? 쩔쩔매긴 누가? 아니 그냥 친구랑 통화하다 보면 욕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니까 혹시나 그런 거 들었나 싶어서. 못 들었으면 됐지 뭐. 근데 오늘 누구 만나고 온다고 했었지? 밥은 잘 먹고 왔어? 나 빼고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겠어 아주. 응, 오늘 당신 회사 부장님이랑 저녁 식사하고 왔어. 알잖아, 내 단골 고객님이신 거. 당신 앞으로 회사 생활 조심해야겠다. 보는 눈도 많고 내 지인도 있으니 말이나 행동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 어떤 이야기들이 내 귀로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주의 있게 행동하라고. 뭐 내가 언제는 못하고 살았어. 왜 갑자기 사람 눈치 주고 난리야. 일만 잘하고 있구만. 잘해야지. 행동도. 아유 피곤하다. 나도 어서 씻고 자야겠다. 당신도 어서 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쥐뿔도 없는 사람, 그저 좋은 마음씨 하나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였는데 그 끝이 결국 바람이라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습니다. 씁쓸한 마음은 들어도 그냥 가진 건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리면 조금이나마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옛날 10대, 20대야 이별이 슬프고 견디기 어렵겠지만 이제 40 넘어서는 인생이야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러려니 쉽게도 하고
남들 다 하는 이혼 나도 할 수 있구나 싶기도 합니다. 크게 이혼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니 그게 열받는 이유죠. 남편은 퇴근하고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혹은 잔업이 생겨서 늦게 들어간다는 날들이 있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었고 남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하루는 제 차량이 고장났다 이야기하고 남편 차를 하루 빌려 차 안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이라도 확인해 보려고요. 불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블랙박스는 모두 초기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대놓고 나 바람 피워요 하는 듯 싶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기록되어 있는 최신 주소지가 집 직장 위주로 기록돼 있다가 깜빡하고 미처 지우지 못한 장소가 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3박 4일로 국내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는데 해당 장소를 검색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아마 저에게 출장이라는 핑계로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여자의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었죠. 상간녀와 통화할 당시 이야기 나왔던 그 집인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소를 기억해 두었다가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혹은 잔업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하는 날, 그 집 근처 카페라도 가서 만약 남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볼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집을 드나드는 걸 목격하진 않을까 하고요. 저는 한번 꽂히면 해답을 찾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입니다. 많이 집요한 편이죠. 때마침 며칠 후 남편이 잔업 때문에 늦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바로 그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남편을 보게 되면 그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오피스텔 바로 정문에 카페가 하나 있어 그곳에서 남편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온 뒤 4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정말 소름 돋게 남편이 해당 오피스텔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어이없어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때까지 몇 번이나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집을 드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상간녀가 어디에 몇 층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따라가던 중 고맙게도 남편은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함께 챙겨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확인했던 우편함을 통해 호수를 확인할 수 있었죠. 거기엔 미처 바닥에 깔려 있어 챙겨가지 못한 고지서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름까지도 알 수 있었죠. 김수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호수를 확인하고는 곧장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척하고 현재 나와 있는 집에 대해 중개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오피스텔에 매물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고층을 좋아해서 되도록 15층 정도였으면 하는데 혹시 방 나온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15층이시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매물이라고 하기엔 아직 사람이 살고는 있어요. 전세이고 조만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2천만 원이나 올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가씨가 당장에 돈이 없는 것 같다고 돈 못 구하면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다는데 그것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집주인분이 저희 가게를 많이 찾아주셔서 저도 우연히 이야기를 들은 거라서요. 그래서 정확하게 방이 나갈지는 아직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없는지라 그 아가씨가 전세금을 마련해 올지는 모르는 일이고. 혹시 집주인분 연락처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전셋집 제가 혹시 매매로 살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 꼭 그 오피스텔 15층에 살고 싶거든요. 예?
매매요? 그렇게 간절하신 거예요? 일단 연락처는 드려보겠습니다만 가능할지는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통화 한번 해보시죠. 저는 중개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주인분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주인분께 정중하게 전화를 드렸고 해당 집을 원하는 금액에 모두 맞춰드릴 테니 꼭 매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올라와 있는 시세보다 더 금액을 얹으셔도 좋으니 매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냥 당장에 그 상간녀를 길바닥에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맘대로 제 돈으로 상간녀를 도와줍니까? 어림도 없죠. 집주인분께서는 처음엔 많이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높은 가격에 매매를 하겠다고 하니 고민해 보시겠다며 다시 연락을 주시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마치고 저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카페에서 마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주쳐 더 당황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들어가고 2~3시간이 지났을까요? 남편이 오피스텔 정문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오늘 잔업한다고 안 했어?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나 친구 만나고 이제 헤어지고 들어가는 길인데 잔업한다던 사람이 왜 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느냐고. 아니, 잔업 끝나고 친구가 집에서 잠깐 맥주 한 캔 먹고 가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잠깐 같이 마셔주고 나오는 길이지. 알잖아. 그 이혼했다던 친구. 그 친구 만나러 온 거야. 그래? 다음번엔 나도 좀 소개해줘. 그 친구분. 나도 같이 위로해드릴 수 있는데. 같이 술자리 하면서 인생 조언도 해드리고 해드릴 말이 참 많은데. 당신이 무슨 인생 조언을 해준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지 참. 뭐해? 집에 안 가고. 당신은 잔업 끝났으면 연락이라도 줄 것이지 왜 나한테 연락도 안 주고 이렇게 친구 만나러 오는 거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친구 만나는 걸 비밀로 하면서까지 만나는 건데? 비밀은 무슨... 나도 급하게 연락받고 오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당신한테 연락을 못한 것뿐이야. 숨기기는 뭘 누가... 이 사람 자꾸 아까부터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네. 왜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거야. 됐고. 나도 피곤하니까 어서 집에나 가자고. 안 갈 거야? 당신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해. 내가 이번 한 번만 내 마지막 남은 아량으로 용서해줄 기회를 줄게. 뭐? 마지막 남은 아량? 이 사람이 진짜 뭘 잘못 먹었나. 만나자마자 대뜸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숨기길 뭘 숨기고 있다는 거야 아까부터. 생사람 그만 잡어. 진짜 친구 집에서 왔다니까. 친구랑 통화해서 확인시켜줘? 요즘 뭐 갱년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친구 만나고 오는 건 연락 못해서 그렇다 쳐도 부부 사이끼리 이렇게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는 거지. 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신문하듯이 이야기하는 거냐고. 사람 기분 나쁘게.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날 용서하라 말라야. 어이가 없네. 정말 나한테 숨기는 게 없다 이거지? 알았어. 자기 뜻이 정 그렇다면 숨기는 게 없는 거로 하자. 없는 거로 하자? 말 되게 이상하게 하네. 당신 뭐 알고서 하는 이야기야 지금? 내 뒷조사에?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뭔데 도대체? 아니야. 그냥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 집에 안 갈 거야? 집이나 가자. 남편의 당황해하는 모습과 구질구질한 변명들을 늘어놓는 모습에 저는 어찌나 기가 차던지요. 저는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미운 정으로라도 남편을 용서해 줄까 싶은 잠깐의 혹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흥분하며 노발대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집주인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따로 차로 이동하며 집에 가는 사이 마침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매로 해도 좋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사는 분이랑은 어차피 이번 달이 계약 만료이니 최대한 날짜에 맞춰서 집을 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두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집이 나가는 대로 속히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후로 상간녀는 집주인에게서 집을 빠른 시일 내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상간녀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쫓기듯 집을 나오게 되겠죠? 뭐 그건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출장도 자주 보내주는 회사라고 비꼬았죠? 처음에는 별 핑계를 다 댄다고 해외 출장이라고 해놓고 또 거짓말하고 상간녀에게 가 있으려고 하는 속셈인 줄 알았는데 여건도 갱신하고 혼자 바쁜 거 보니 이번에는 진짜인 듯 싶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니놈도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는 날 상간녀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편은 없을 것이니 그 사이에 이사하고 정리하고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죠.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아침 저는 더욱더 해맑게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남편 해외로 출장도 가고 아주 성공했네. 멋있어. 가서도 일하는 거겠지만 바람도 조금 쐬고 즐기면서 와. 여행으로 가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언제 또 이런 좋은 경험을 해보겠어? 앞으로 얼마나 이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뭐 내가 놀러 가? 이것도 일의 연장이야. 가서 다른 회사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일 안 한다고 잔소리해야 될 때는 언제고.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거야? 나 참. 남는 동안 집 청소나 잘하고 있어. 아무렴 집은 걱정하지 말고 출장 잘 다녀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알겠지? 출장 가 있는 동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구나 싶은 때가 올 거야. 뭘 계속 마지막이래? 아침부터 무슨 헛소리야 자꾸. 여행 가는 거 아니고 출장 가는 거라니까 출장. 아이 이러다 늦겠네. 아무튼 나중에 연락할게.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고 배웅을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에 들어간 저는 남편의 짐은 팬티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두 버렸습니다. 옷이며 신발이며 컴퓨터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게임기까지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제 집만 챙기고 그 집으로 이사를 하였죠. 그리고 웬만한 부동산도 제 명의이고 집도 제 명의였던지라 남편 것은 정말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 몰래 모아놓은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제법 바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남편 짐도 정리해야 하고 제 짐도 넣어야 하고 주소 이전에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남편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여유롭게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장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1시간 뒤쯤이었을까요?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니 여보, 우리 집이 왜 이래? 비어있잖아 지금. 여보, 나한테 말도 없이 이사한 거야? 아니 무슨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다 있어. 내 짐이랑 이런 건 어쩌고 당신 마음대로 이사를 하느냐고. 집 보지도 않고 성들부터 내지 마.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 왔으니까 와서 보면 안다고. 진정하고 내가 불러주는 주소로 와.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땡땡땡 오피스텔이야. 여기 유명해서 이름 들으면 당신도 알걸? 거기 A동 1501호야.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여보, 너 지금 1501호 앞인데 주소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초인종 눌렀는데 남성분이 나와서 당황했잖아. 집 주소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출장 다녀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냐고. 빨리 주소나 제대로 불러. 나 진짜 피곤해. 어머 진짜? 미안. 내가 실수했네.
A동 아니고 B동이야. B동 1501호. 이번엔 진짜야. 잘 찾아와. B동 1501호? 확실해? B동 1501호가 확실하냐고? 당연하지. 좀 이따 봐. 상간녀의 집 주소를 들은 남편의 목소리는 심히 떨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겠죠. 출장을 다녀왔는데 집이 이사해져 있지 않나. 근데 그 집이 상간녀의 집이라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싶을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줄 이혼 서류 또한 모두 준비돼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은 제대로 집을 찾아왔고 초인종 소리에 저는 아주 밝은 미소로 남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서 와 여보. 완전 서프라이즈지?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은 왜 갑자기 이사를 한 거며 이 집은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내 짐들은 다 어디 있어? 내 방은?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 많이 익숙하지 않아? 일부러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아주 친근한 곳으로 이사 왔는데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았지. 나도 사람이고 귀 있어. 듣는 귀가 있다고. 내 덕분에 지금껏 호강 누리며 살았던 거 인정하지? 근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한량처럼 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 버리려고. 내 돈 가지고 배짱이처럼 놀고 먹고 하는 남편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유부남이랑 시시덕거리는 아가씨한테 세상 매운맛 좀 보여주려고 이 집 내가 그냥 사버렸어. 능력 있으면 돈으로 해결해야지 못하러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겠어? 그리고 당신 집은 이미 다 버렸으니까 찾을 생각하지 말고 아참 서류에 도장은 다 찍어놔서 더도 말고 조용히 도장만 찍고 돌아가죠. 뭐 이제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이미 한참 늦었어. 물은 엎어졌다고 다시 못 주워담는 거 알지?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 성격. 아니면 딱 잘라내는 거. 어설프게 변명 늘어놓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자. 지금껏 너한테 들어간 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죽겠지만 이걸로 대신하는 거로 내가 선심 써줄게. 쥐뿔도 없는 애한테 내가 뭘 더 받아낼 게 있다고.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안 그래?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야. 그러니까 그 호의마저 주기 싫어지기 전에 어서 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보, 아니 지영아, 내가 정말 진짜로 잘못했어. 그거 그냥 그 애가 나 좋다고 먼저 고백해서 받아줬던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 성격. 너 여자한테 대시도 못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고백하고 나랑 결혼해준 거잖아. 이런 나를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진짜야. 그래서 내가 진짜 머리에 잠깐 총 맞았던 거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나 당신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아? 그 친구는 진짜 잠깐 나 좋대서 만나준 것뿐이야. 뭐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진짜 내가 잘못했어. 내 집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안 할 거고 당신 탓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혼은 제발 하지 말아주라. 나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진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마누라 등살에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던 분은 어디 가시고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어? 그 여자 덕분에 회사 다닐 맛이 난다며 아주 좋아 죽을 지경이던 목소리던데? 그날 내가 통화하는 거 못 들은 줄 알았지? 다 들었어. 나한테는 죽어도 사랑한다는 말 안 해주더니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인 줄은 또 몰랐네. 말했지? 물은 이미 엎어졌다고. 다시 구질구질하게 주워 담을 생각하지 마. 이미 끝났어. 아니야. 진짜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라. 지영아, 진짜 제발. 나 이번에 코인 잘못해서 모아놓은 거 진짜 다 날리고 마이너스야. 정말 땡전 한 푼 없다고. 나 너 없으면 진짜 안 돼. 제발. 내가 이렇게 손이 닳도록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그 친구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내가 진짜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어? 맞아. 내가 문제였어. 나 진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라. 어? 나도 이제 철들어야지. 당신 아니면 누가 나 걷어주냐고. 제발 한 번만. 어? 그렇게 손대지 말라 했는데 결국 또 코인에 손을 대셨어? 자업자득이지 뭐. 왜? 돈 벌어서 그 여자 전세금 마련해 주려고 그랬니? 당신 내 2천만 원 훔쳐서 그 여자 주려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감히 누구 돈에 손을 대려는 거야? 그리고 돈 날린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내가 당신 돈줄 노릇 해준 것도 지긋지긋한데 이 와중에 또 돈 타령이야? 그래, 여태껏 내 덕분에 잘 살아왔었지. 이제야 본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나는 이제 할 얘기야 없으니까 나가줘. 그리고 내가 왜 너를 걷어줘야 하는데? 그런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너 같은 사람 만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지내왔는데 너까지 거두라고? 아주 이기적인 이야기를 뻔뻔하게도 해대네. 나는 앞으로 그렇게는 못 살겠으니까 그 여잔테는 가서 빌고 애원해보지 그래? 그러게, 내가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이야기했음. 이런 최악은 없을 수도 있지. 지금 안 나가면 연행에서 끌려나가는 수가 있어? 제발 지영아. 어? 지영아, 진짜 내가 미안해. 지영아, 제발. 저는 남편의 캐리어를 복도로 내동댕이 쳐버리고 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10분을 밖에서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옆집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사과를 하고는 그제야 돌아가더군요. 이제 남편은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남편은 평소 친정과 사이가 안 좋아 연락 끊고 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갈 곳이 없죠. 친한 친구도 몇 없었는데 겨우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루 정도 빌붙을 순 있겠죠. 능력 좋은 아내 만나 호강 누리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이후로 저는 이혼 절차에 조금 더 속도를 올렸습니다. 남편의 유책이 크다 보니 이 와중에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게 생겼으니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저희는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나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자녀 생각은 안 하고 살았었고 오히려 자녀가 없던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저번에 뵀었던 부장님께서 따님의 인테리어 문의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장님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남편은 최근 술에 빠져 살다가 술 먹고 출근까지 하는 일이 생겨 결국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였던 아가씨는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가씨도 회사에 본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게 된 걸 인지했는지 제 발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참 많이도 좌절스러울 겁니다. 하루 사이에 집과 아내를 모두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찐사랑이라고 믿었던 상간녀에게 배신당하고 참 불쌍도 하죠. 하지만 제일 불쌍한 건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 불같은 사랑에 혹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남편과 결혼해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내왔으니 더 생각 안 하렵니다. 그냥 잠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말려고요. 똥차 지나가고 벤츠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벤츠라 굳이 다른 벤츠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랑하는 제 일에 더 집중해볼까 합니다. 저의 앞날을 많이들 응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